치매로 진단이 되면 가장 먼저 약물 치료를 시작해야 됩니다. 약물 치료의 기본은 인지기능 저하, 그러니까 기억력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약을 가장 먼저 써야 되고요. 거기다가 행동장애까지 동반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치료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의사가 할 일이고요. 환자 본인이나 가족들이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많이 움직이는 겁니다. 결국 뇌도 우리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몸을 충분히 자유롭게 잘 쓰고 활발히 활동을 하면 뇌 기능도 그만큼 오래 유지가 되고 신체 기능이 오래 유지가 돼야지 치매도 오래오래 잘 버틸 수가 있습니다. 진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뇌를 많이 써야 그래야 치매가 좀 늦춰진다 이런 맞습니다. 말이 있는데 진짜 그게 사실이네요. 맞습니다. 네. 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 다들 일단 치매다 그러면 너무 뇌에만 집중하시고 이것만 어떻게 치료할까 의사들도 그렇고 환자나 보호자분들도 다 그렇게만 생각들 하시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 결국 중요한 것은 신체 기능입니다. 못 걸으면 다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잘 드시고 잘 운동하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치매에 걸리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너무 그 치매라는 단어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조금 더 뇌를 쓸 수 있고 몸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자꾸 활용을 해보시면 조금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요. 네. 네.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치매 행동 심리 증상? 네. 요거는 어떤 증상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치매라고 제일 먼저 생각을 하면 기억력 떨어지는 것 먼저 생각나지만 또 뭐 아까 처음에 나온 얘기 중에 막 난폭해진다 네, 뭐 이런 맞아요. 얘기 했잖아요. 네. 행동이 통제가 잘 안 되고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상한 행동이라면 조금 뭐 예를 과격한 들면? 행동이라든가. 그렇죠. 네. 옷을 제대로 안 입고 훌렁 네. 벗어 던진다든지 아니면 밥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식욕이 너무 떨어져서 안 먹는다든지. 평소에 보이지 않던 행동들을 보이면 그것도 의심해봐야겠네요. 그렇죠. 지나치게 우울하다든지 아니면 지나치게 기분이 좋아서 막 흥분한다든지 수면의 경우도 너무 많이 잔다든지 네. 안 자고 밤새 주위 사람들을 괴롭힌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행동 심리 증상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보호자들이 괴로워요. 기억력 떨어지는 거야 옆에서 그냥 잘 서포트 해주면 되지만 네. 행동 심리 증상이 생기면 보호자들이 옆에서 수발 들다가 점점 지쳐서 심한 경우에는 포기하게 됩니다.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뭐 치료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것 같고 이제 저희 안 할래요. 방치할래요. 이렇게 마음을 완전히 어느 순간 놓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실제로 상당수가 또 거기에 대한 약물 치료를 하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행동들에 대해서 충분히 표현을 하시면 네. 의사가 거기에 맞춰서 또 약물 치료가 있는데 이건 안 되겠거니 지레 포기하고 아예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안 된다. 충분히 말씀하시고 어필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약물 치료를 하면 또 그 또한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포기하지 마시고 꼭 다시 의사와 상의하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약보다 비약물적 치료가 더 우선이긴 해요. 그런데 제가 약물 치료를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보통 너무 심해진 다음에야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약을 처음부터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알려만 주시면 약 쓰기 전에 약을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치료, 음악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좋은 향을 맡는다든지 네. 같이 몸을 쓰는 놀이 치료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좋아질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 뭐 음악을 듣는다든가 좋은 향을 맡는다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치매 증상이 딱 있었을 때 본인이 그거를 알고 이런 식으로 좀 증상을 좀 호전시켜서 오는 경우도 있을까요? 그렇게 안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평소에는 오히려 하다가도 치매 환자가 되고 나서 다른 일들이 많으니까 삶의 여유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약물적 치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오히려 멀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치매 환자를 진료할 때 네. 환자들만 진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구를 더 진료하시죠? 보호자들을 많이 챙깁니다. 아, 보통 성악과 의사들이 우리는 아기 치료하는 게 아니라 아기 엄마가 우리 환자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쵸. 치매 환자들도 마찬가지인 게 치매 환자들은 어차피 기억을 잘 못하고 이미 많이 행동이 안 좋아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기억을 못해서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들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요. 네. 보호자들이 쉽게 지칩니다. 보호자들이 사실 더 힘들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가족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도 맞습니다.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호자들하고 하는 얘기가 보호자님도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가끔 리프레시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뭐 당번을 정한다든지 아니면 주간 보호센터 같은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을 찾는다든지 해서 네. 보호자분도 숨 쉴 구멍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런 걸 더 잘 챙겨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네, 지금 내가 혹시 치매 의심 증상을 앓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있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 방송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치매 환자나 아니면 치매 앓고 있는 가족분들이 있는 시청자분들이 계시다면 선생님께서 용기를 낼 수 있는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 중에서도 이미 이제 나 포기해야지 아니면 앞으로 어떡하나 무작정 걱정하는 분들이 엄청 많으실 거거든요. 근데 의외로 국가나 아니면은 의사가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전문가를 찾아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도움이 맨 처음 시작할 때뿐만이 아니라 치매 환자가 쭉 치료받는 기간 내내 각 포인트마다 도와줄 부분이 있으니까 충분히 상의를 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왜 특급 처방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의 명쾌한 답변이었습니다.